북한이 왜 까불지? 김정은이가 정말 이거 모르나? 북한이 까불면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여군으로 10년간 군 생활을 마치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할 때 하루 일과는 대한민국 우리 군인들 일과하고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기상 시간이 다릅니다. 겨울 같은 때에는 날이 좀 늦게 뜨니까 6시 반 기상, 여름에는 5시 40분 기상. 그렇게 기상을 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일과표대로 생활을 하면 저는 군복무를 100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상, 밥 먹고 아침 점검하고 군사훈련, 저희는 상학이라고 하는데 상학 시간, 오후에는 뭐 무기 연습 시간, 무기 사격 연습 시간, 체육 시간, 일과대로 딱딱딱 지내가면 그러면 저는 군복무가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 군인은 일과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는 만능 일꾼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농사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5시 40분 딱 기상하게 되면 면내이라는 운동복 비슷한 거 딱 입고 부세식 화장실로 가서 저희가 밤새 싸놓은 것들 인번을 딱 퍼서 밭에다 가서 비료 대신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김매기 뭐 가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 2시간 밥 먹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동안 밥 먹고 그 다음 시간 정치상학이라는 시간은 무조건 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학습 시간, 세뇌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빼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그래 학습하는 시간인데 요 시간이 제일 편한 시기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딱 자고 따뜻한 데서 자고 나오면 그때부터 낫을 들고 도끼를 들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야 됩니다. 점심에 먹을 땔감을 해야 되고, 불을 뗄 수 있는 땔감을 해야 되고, 평소에 땔감 안 할 때 뭐 하냐? 가서 풀을 뜯어서 식량에 보탤 수 있는 풀을 뜯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쯤 돼서 그 서너 시간 하고 낮에 밥 먹고 오후쯤 들어오게 되면 또 농사를 해야 됩니다. 부대에 있을 때는 그런 일과였는데 밖에 나가면 소금 밭 건설한다, 바다를 막아라 그러면 군인들이 나가 바다를 막아야 되고, 평양 집 짓기 아파트 건설해야 된다, 군인들이 나가서 집을 지어야 되고, 주변의 농촌에서 일감이 부족하다가 나가면 또 해줘야 되고, 단 한 번의 보수도 없고 저희는 말 그대로 공짜로 쓰기 좋은 인력 만능 일꾼들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군에서 상사로 군복무를 했는데 제 월급이 280원입니다. 북한 돈 280원이었는데 원래 다른 예하부대는 상사 월급이 200원이에요. 근데 제가 80원을 받았던 이유는 저희는 정찰부대이기 때문에 생명수당 80원이 붙어요. 근데 북한에서 사탕 한 알이 100원 합니다. 그럼 제 생명수당은 사탕 한 알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2병 한 줄 배기, 1병 두 줄 배기 월급은 북한 돈 70원, 90원 한 줄씩 올라갑니다. 70원, 90원, 120원, 150원, 180원 이렇게 올라가요. 사실은 저희 부대가 7명이었는데 저는 한 개 소대를 책임진 부소대장이었고, 다른 분대 중사가 있는 분대는 7명이 월급을 딱 이렇게 합해보면 중사 월급 200원, 그럼 그 밑에 뭐 상병 월급 180원 뭐 쭉 하게 되면 1000원도 안 돼요. 북한 돈 1000원도 안 돼요. 그러면 분대장이 그럽니다. 우리 이걸 다 모아서 4개월 뒤에 우리 분대장님 생일이니까 그때 빵 한 조각이라도 우리 같이 나눠 사 먹자. 예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는 국가가 주는 월급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 월급은 누가 주느냐? 고향에 계시는 엄마가 줍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군복을 입고 군사놀이를 하고 진짜 군사복무는 엄마가 한다.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돈을 벌어서 군대 간 자식한테 생활비를 보내줘야 됩니다. 북한 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첫 번째는 배고픈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군대에서 하루에 800g의 식량을 나와줘야 되는데 위에 간부들 대대에서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다 뛰어가요. 이 사람들 받는 월급이 얼마냐면 대대장이 북한 돈 4,300원 월급 받았어요. 중령이. 중자일 때 북한은. 중령이 4,300원이면요. 시장에서 쌀 1kg가 5,000원이에요. 그럼 이 중령은 뭐냐면 월급 외에 국가가 원래는 먹을 걸 쌀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쌀을 요만큼밖에 안 주니까 부대원들이 먹어야 되는 쌀을 집에 가져가야 내 마누라 내 새끼가 안 굶는 거예요. 중대장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 어떤 말이 있냐면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뛰어간다, 중대장은 중간중간 뛰어간다, 소대장이 소소하게 뛰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밑에 분대장이 분한 있게 뛰어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식량을 다 뛰어가다 보니까 군인들이 저희가 먹는 밥은 폭탄밥입니다. 밥그릇에 밥이 이만큼 올라야 되는데 폭탄이 팍 치고 갔어요. 그럼 밥이 움푹 패이겠죠. 몇 숟가락 안 준다. 저희는 맨날 폭탄밥 먹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거예요. 나가서 도둑질 해야 그걸로 견딥니다. 근데 북한 군인들이 도둑질 한다고 북한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나가서 진짜 도둑질 하다가 사고도 생기고 살인도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뉴스 안 나와. 이유는 뭐냐면 일단 군인들이 나가면 북한은 북한 군인들이 입은 군복을 군복이라고 안 합니다.
호랑이 가죽을 썼다고 해요. 호랑이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집단이라고 안 해요. 토비 집단이라고 해요. 토비라고 해요. 옛날 조선시대에 마구잡이로 길을 막아서 훔치고 도둑질하던 토비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군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제가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대한민국 군인들을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군, 육군, 해군, 공군 불러본 적이 없어. 그 다음 저희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인정 안 합니다.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굉장히 생소해요.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한국 가자 그러면 한국이 어디예요 하는 탈북민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저희는 남조선이라고 배웠어요. 북한이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안에 북조선, 남조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북한에서 대한민국 군인 하게 되면 남조선 괴뢰군입니다. 괴뢰라는 말은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도 없고요. 그냥 미국이 침략해서 지금 틀고 앉아있고 그 밑에 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끌려와서 군 생활을 그냥 억지로 하는 괴뢰군. 뿌리도 없고 정통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싸워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대상. 쟤네 툭 치면 넘어가. 좀 심하게 배웠죠? 제가 북한에서 대한민국 군인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월북한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8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월북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었어요. 정말 군복을 입고 나와서 서울말을 하면서 굉장히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분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군대를 이렇게 갔더니 대한민국 부대 안에서 남조선 부대 안에는 부조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군 생활을 했다. 먹을 것도 안 준다. 굉장히 많이 때린다. 완전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정상적인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마구잡이 그냥 이게 막 조폭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힘 약한 사람 괴롭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격분했거든요. 어떻게 군대라는 게 저럴 수 있느냐? 그놈들은 뭐 패거리야 그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군 출신이니까 어느 날 부대 강의를 하래요. 제가 못합니다. 저 북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와서 그냥 본인이 겪은 얘기만 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건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갔던 부대가 있습니다. 해군 부대였는데 딱 들어가 보고 제가 놀랬죠. 규율과 질서가 몸에 뱄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복장이 다 흐트러지고 모자를 탁 돌려 쓰고 다 걷어 올리고 다 까치다리하고 탈탈 떨면서 그래 너 한번 뭐 좀 짓거려봐라 얘기해봐라 뭐 이런 집단인 줄 알았거든요. 어마 들어갔는데 탈북민 강사 왔다고 격례 보고를 합니다. 부대 차렷 강사님께 격례. 갑자기요 탈북자 강사 왔다고 심시하나? 쇼를 하나? 뭐지? 그러면서 앉아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군인을 봤는데 밖에 나가서 훈련하는 부대, 체육하는 부대, 농구 경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부대 간부차가 지나가면 격례를 하고 수칠 때마다 장병 간에 격례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걸 보고요. 북한 군인하고 다른데? 북한 군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군인도 한 짬밥 먹으면요 2, 3년 지나면 인사 안 하거든요. 배고파 죽겠는데 인사 손 한번 올리면 에너지 나가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선배 나보다 집에서 오는 돈도 없고요. 진짜 주머니에 불룩한 게 뭐가 없어요. 개미알 주워 먹는다 하거든요. 저 밑에 그냥 뭐 있나 그냥 개미알이라도 먹을 기세인 거예요. 그런 선배 인사도 안 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규율과 질서가 배고픔 앞에서 무너진 북한군. 대한민국 오니까 교육과 질서가 왜 이렇게 잘 잡혀 있지? 이게 뭐지? 내가 봤던 그냥 이런 도둑무리가 아니네? 그러면서 보니까 식단에 밥이 넘쳐나더만요. 그러면서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짜임이 되어 있다. 이게 정상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대한민국 군인을 다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군과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다른 점 일단은 뭐 체격 차이는 말하지 말자고요. 북한은 평균 키가 1m 58 그런데 대한민국 부대 가니까 키 작으신 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체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두 번째는 제가 사격을 해봤어요. 북한군은 1년에 사격을 3발씩 2번 했거든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합니다. 근데 이 사격도 뭐냐 실탄도 뭐냐면 부대 인원에 맞춰서 3발씩 딱 계산을 해서 줘요. 근데 이것이 소대평가, 중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무기가 57년도, 67년도 가철식 자동보청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기가 한국은 조성문, 조문, 조선이라고 안 하죠. 네모 안에, 조문 안에, 조성이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네모 안에 앞에 있는 얘 뾰족하게 생긴 애가 조성, 조문이 딱 맞아서 숨쉬장 하나, 둘, 셋 딱 격발이 당겨야 되거든요. 자동보청이 오래돼가지고 아무리 맞춰도 얘가 총알이 삐뚤어 나가요. 그러면 소대에서 앞에 병사가 딱 쏴봤는데 얘가 잘 맞췄다.
무기입니다. 그럼 이 무기로 도는 거예요. 소대원들 자체가. 자기 무기로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무기는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군인들 사격하는 것을 군인들의 훈련 영상을 위한 것에 제가 동원이 되다 보니까 가서 쏴본 거예요. M16이라는. 그러면서 같이 쏴보면서 하니까 어머, 실탄을 20발, 30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정말 제대로 사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그 사격장 안에서 저희는 진짜 사격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실탄이 오가는 곳에서는 굉장히 정숙과 규율과 이것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을 막 바꿔서 매야 되고 막 나가고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딱 자기 무기 들고 질서 있게 나가서 실탄 6발 따락 주더만요. 딱 줘서 M16 딱 갖다 댔는데 북한의 조성조문이 아닌 거예요. 얘는 조성조문 어떻게 맞춥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알기 쉽게 딱 해주니까 제가 아 그래요? 하고 6발을 따라락 쏘는데 무기가 북한 자동보총보다는 살짝 무거웠어요. 어깨를 치는 이 반동이 굉장히 무겁긴 했지만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실탄을 20발, 30발 준다는 거 한 번 나갈 때 한 사람이 실제 여기서 쏠 땐 6발씩 무조건 쏘게 하고 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무기 차이, 실탄 차이 이렇게 나는데 북한이 왜 까불지? 김정은이가 정말 이거 모르나? 그래서 저는 실탄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또 하나 놀란 거 제가 북한에서 무선기 썼거든요. 139형 수신기 이거 소련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름 바꾸기 전에 소련 거예요. 그래서 저 AM이거든요. 통신이. 그래서 가게 되면 진짜 아날로그예요.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면 강릉 잠수함 그 침투 사건 잠수함 안에 들어가면 제가 썼던 송신기 있어요. 딴딴딴딴딴딴 하는 옛날 그 우리 2차 대전 영화 보면 막 나오는 그걸 저희가 딱 레시버 끼고 떨어져 나와라 강릉 던쭈 떨어져 강릉 따라락 탄단 말이에요. 제가 부대 가서 이거 얼마 궁금했겠어요. 130병 수신기 있습니까? 뭔지 모른대. 통신병 안 계십니까? 있대요. 송신 안 합니까? 도로주 안 합니까? 던던던주 안 합니까? 안 한대요. 북한이 던던주 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우리 국군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렇게 안 잡습니다. 군사기밀이라 하지만 그보다 더 진흥화된 통신기재 장비가 있습니다. 살짝만 그때 당시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북한이 까불면 안 된다. 북한에서도 현역 불가 판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현역 불가였냐면 집에서 외동아들, 자식이 아들 하나인 집은 군대 안 가도 됐어요. 옛날에. 아마 9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줬어요. 집안에 그래도 대를 잇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 군에는 안경 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 부대랑 정말 평범한 것을 비교한다 그러면 북한군에는 안경 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우리 국군에는 안경 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안경 낀 사람을 군대를 안 보냈어요. 그 다음에 현역 불가 판정에서 이빨 3개 썩은 거 있으면 군대 못 가요. 신체 검사에서. 이건 제가 해봐서 합니다. 못 해본 사람은 탈북민도 아마 모를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는 거의 북한도 경제 사정이 어렵고 애를 안 낳다 보니까 한 명도 군대 다 가라. 여자들도 거의 우무제로 가라. 그러고 있어요. 두 번째 안경 낀 사람 이게 없는 이유는 지금도 없는 이유는 전기를 잘 안 주다 보니까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임이 없다 보니까 눈이 나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은 눈 나쁜 사람 없어요. 거의. 정말 어쩌다가 눈 나쁜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은 군대 안 갑니다. 세 번째 이빨 3개 썩은 사람. 제가 도 군사동원부에 가서 병무청 가서 신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빨 검사를 하더라고요. 왜 이러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것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치과 정기적인 검진하고 치과 보험이 있고 치과 치료 엄청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치과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북한 사람은 그냥 이 아픈가 뽑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렇게 이 3개 썩은 못 간다. 저도 그때 이 썩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3개인데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기 왜 못 가? 아버지 백 쓰면 되지. 예, 그래서 아버지가 백을 썼어요. 예, 그래서 군대를 가야 했는데 북한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기존에는 사실은 세뇌로 굉장히 많이 받고 거의 뭐 김일성 때 이때에는 군대 가는 것을 굉장히 명예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근데 이거는 부모님이 같이 합작을 합니다. 부모님과 군대를 안 가기 위한 자식의 합작품이 나와요. 군대 안 가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결핵, 간염 이런 질병에 걸리면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내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매수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군생활 하다가도 내가 군생활 하기 지금 귀찮아, 좀 힘들어, 그러면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집에 가서 물자휴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다가 엄마가 우리 아들 집에 왔더니 결핵 걸렸네요. 그러면 옛날에는 결핵 걸렸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했거든요. 요즘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결핵 걸려도 보내세요, 우리 군의가 다시 검사하겠다. 그럼 엄마가 부대 같이 돈 싸주고 가서 군의한테 가서 결핵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 돈 좀 있고 자식을 귀하게 좀 생각하고 10년이라는 군생활 보냈더니 자식이 굉장히 피폐해져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더는 못 봐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는 그 10년이란 군생활을 그냥 묵묵히 견뎌야 되는 것은 서민들 자식들. 그나마 엄마가 돈 보내주면 그래도 군생활 10년 마치는 자식도 있지만은, 정말 군생활 나는 힘들어 더는 못하겠다라고 해도 정말 없는 자식들은 그것도 못하는 거죠. 이빨을 일부러 빼는 사람 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안 뽑고 있다가 군대에 가서 군대 생활 너무 힘들잖아. 맨날 노동해야 되잖아.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루 이틀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북한에는 이게 일을 앓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지약도 없고 군생활 하면서 소금에다 막 닦고 이를 잘 안 닦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게 보면 정말 심심치 않게 보면 이만큼 이제 볼처럼 부어 있어요. 잇몸부터. 근데 우리는 이 붓기 전에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걸 치료 못 받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썩어서 빼 그래요. 그냥 빼주세요. 어떤 군인들은 생이빨도 뽑아요. 하루 이틀 쉬려고. 제 지인이 대한민국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 여군 출신인데 그 친구는 생이빨 뽑아놓고 지금 한국에 오니까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를 했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도 쉬웠고 제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북한은 권력과 백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회다 보니까 아버지 대학 교수 하는데 대학 시험 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대학 시험 다 쳐놓고 학교 선생님 할 수 있었는데 옆에서 당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군대 가면 당원이라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조선노동당 당원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가 되는 징표 3가지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당원이고 이후에 대학교까지 나오면 국가가 인정하는 간부의 징표는 다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 당원이 돼서 그 다음 다시 이 대학교 오자. 그래서 사실 저도 군대는 빽써서 갔어요.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PX 있습니다. 북한은 군인 상점이라고 하고요. 한국은 좀 근사하게 PX라고 하더만요. 북한의 PX 군인 상점에 가게 되면 군인 상점은 들어가면 일단 딱 냄새가 나요. 된장 간장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납니다. 군인들을 상대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 군복무하는 장교들을 위한 그 가족들을 위한 이 먹거리까지 다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주는 물자가 없으니까 된장 간장만 거기다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된장 간장이 있고요. 정말 대한민국가 70년대에 있었을까요? 옷빈침? 그걸 북한은 좀 이렇게 손가락만큼 크게 만들었어요. 이런 애들 팔아요. 그럼 북한은 단추 없으면 이걸 갖다가 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느실 팔고 모표 같은 걸 팔고 견장 같은 거 팔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군인 상점 가게 되면 저희는 군인들이 갈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 와서 PX를 처음 가봤거든요. 강사님 그 PX 한번 가보시겠냐? PX가 뭡니까? 가보자. 그래서 딱 가봤는데 진짜 놀랐던 것은요. 추리닝 입고 삼선 슬리퍼 신고 이런 바구니 같은 거 들고 줄을 서 있어요. 카드 들고 있는 군인도 있고 뭔가 그랬죠. 그리고 PX 들어가 보니까 군인 편의점이더만요. 사탕 과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북한에서는 한소대라고 하는데 반팔, 속옷, 칫솔, 치약 안 파는 게 없어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 다 팔고 군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한 개씩 담아서 계산 카드로 턱턱 하는데 편의점에서 라면을 따로 먹을 수 있다는 거. 더 놀랐던 것은 옆에 전자레인지에서 거기서 확 데피고 라면 기계가 또 있더만요. 라면을 물 부어서 나온 라면 기계. 편의점 안에 아이스크림 있으면 이건 군대 생활 100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훈련하고 와서 여름에 땀 뚝뚝 흘리면서 저희 북한군에서는 선풍기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깡으로 견뎌야 되거든요. 정말 북한군에서 여름에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루 훈련 끝나고 옆에 강가에 뛰어 들어가는 거. 이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PX에는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사격하고 훈련하고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감히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군 생활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부대에 다니면서 체험을 해본 결과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18개월이라는 군복무라는 것을 통해서 청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행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